CFR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로 하죠. CFRT는 조그만 풍선을 콧구멍에 넣어서 비강하고 인두 사이에 위치시키면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해서 좀그 L을 넣어갖고 키우거든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뭐 저평골 그리고 서골, 사골 같은 내부 구조물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확장을 시키는 것만으로 스스로 두개골 자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적용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돼 왔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카이프레틱을 많이 했지만 두개골 CS도 똑같습니다. 그냥 손에 만져지는 부분, 접촉 부위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한 차원 넘은 게 CFRT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해본 건데 BT라고 벌룬 세라피인데 풍선을 코 속에서 넣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벌룬 세라피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풍선을 코 속에다 넣어놓고요. 지금 저평골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경구개, 연구개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비염이나 아니면 코골이 같은 아니면 저기 중이염 같은 부위에서는 풍선을 좀 깊이 넣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두개골 조정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얕은 부위에 좀 두꺼운 풍선을 가지고서 조절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CFRT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과이아텔 나잘 스페시픽 그래서 BNS라고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비강에서 하비도 있고 중비도 있고 상비도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그러니까 한쪽 세 군데, 양쪽 6군데다 풍선 다 넣었었어요. 그래서 양쪽 대칭적으로 다 넣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했던 결과물들 자체가 완전히 비대칭을 아니면 두개골 있는 어떤 언밸런스를 잡기가 힘들다는 것들이 좀 판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엔도크리니얼 매니플레이션에서 ECM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게 좀 더 발달해서 NCR 쪽으로 넘어가고 NCR 같은 부분도 처음에 요거를 개발했던 사람 자체가 내추럴 메디슨 닥터 카이프레틱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의사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의사 하면서 의학 쪽 공부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아니면 예전에 아니면 요즘도 새롭게 개발된 어떤 요법들을 결합시켜서 개발한 게 CFRT입니다. 두개골이 운동성이 높은 순서는 하골이 가장 움직이게 되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골의 움직임이 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정하고 나서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운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축두골, 그 다음에 후두골, 그리고 저평골 순으로 두개골 운동성이 높은 순서가 되겠고요. 치료의 중요도 순서는 아시다시피 저평골이 두개골에서 어떤 축 역할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뇌신경도 하고 그 다음에 혈관들이 막 지나가니까 그게 좀 조절할 때 저평골 위로 접근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CFRT이고요. 그 다음에 축두골, 하골, 후두골 순으로 일단은 치료 중요도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치료 접근성이 좋은 순서는 후두골하고 하골하고 축두골, 저평골인데 이게 왜 가냐면 외부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건들기가 쉬운 순서들이거든요. 근데 저평골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좀 짧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하기 힘드니까 그거의 교정을 위해서 풍선 바론 테라피를 이용해서 넓히고 그 상태에서 뼈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안면골, 두개골을 교정하게 됩니다. 저평골에 부착하는 근육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개 범장근인데 이건 입을 벌리시면 이 안쪽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도 수축근은 이게 뒤쪽으로 붙어있고 저평골하고 같이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데 측두근이 위쪽에 같이 붙고요. 그리고 옆에도 같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외측 윗돌근인데 외측 윗돌근은 저평골 보시는 부위에서 대입 부분까지 같이 가고요. 여기 아래쪽에 붙는 게 이제 내측 윗돌근입니다. 그래서 외측 윗돌근이나 내측 윗돌근 같은 경우엔 TMJ 증상이 좀 심하다거나 아니면 중이염이나 그런 질환 주로 많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국외 범장근이나 상인도 수축근까지 조절하게 되면은 안이 미인후과 질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평골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이 턱해안 있죠. 이 부분에 뇌하 수체가 쏙 들어가거든요. 쏙 들어가서 뇌하 수체의 전략은 아시다시피 호르몬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뇌장 부속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평골의 위치가 이상하게 되면 호르몬 내분비계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같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CFRT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면 저평골 상방 쪽에서 지금 지나는 혈관들하고 신경들, 그 뇌하 수체들 다 이것들이 그림들이고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림 그리느라고 좀 굉장히 좀 애를 먹어서 하는데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CS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혹 조금씩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안면골 계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임상을 계속 하면서 임상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 제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게 외회전 근육들은 이게 보통 그 축두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회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무브먼트입니다. 기본적인 무브먼트인데 외회전하게 되면 저평골 같은 경우에도 따로서 같이 돌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광대뼈 있죠. 광대 상하뼈 같은 경우에는 뒤 그리고 아래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하악 쪽하고 축두근하고 만나는 부위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 왜 회전으로 딱 됐을 때는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보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전두골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보통 CST에서는 여기 올라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하방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리니까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하방으로 떨어지거든요. 정확한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두 군데로 한번 나눠봤는데 그 축두골을 외전시키는 근육들은 대표적인 게 축두골을 외전시키는 건 축두근하고 교근입니다. 근데 축두근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시는 게 부착구가 이쪽이라서 여기를 자이고마틱 본이 있는 데를 들어주니까 외전이 아니라 내외전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축두골 린 쪽에 딱 붙어있으면 이걸 잡고 당겨야 그래서 외전시켜요.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고 교근은 아시다시피 그 축두근 자체를 하방 쪽으로 끌어내는 대표적인 근육이 되겠죠. 그리고 후방에 붙어있는 유양돌기 후방에 붙어있는 대부분의 근육들은 다 그 축두골을 내외시키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흉쇄유단근도 있고 이복근도 있고 두판상근, 두장근도 다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경돌 설골근이나 경돌 설근 같은 경우에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요거를 당겨주거든요. 그래서 내외전시키는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전돼 있을 때, 내외전돼 있을 때 얼굴의 모양들이 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근육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제 두 개의 안면골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안면골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진단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검사하는 진단 방법 중에 AK도 사용하고 AK도 사용하고 또 스트레스 그 진단하는 것도 같이 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거든요. 저희가 관망 쪽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환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환자한테 그림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니면 초음파를 찍어서 당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폼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맥을 잡고 아니면 다른 거 손으로 눌러보고 해서 의사 본인이 느끼는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자가 느끼는 거 절대적 신뢰가 아닌 이상은 본인은 진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형태상 보여지는 그러니까는 환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진단에 응용해보자 해서 계속 찾다 보니까 결국은 두개골 안면 성장 자체가 안 일어나는 이유 그러면 틀어지겠죠. 그럼 틀어지는 것들이 그 봉합부의 유착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유착 자체를 때문에 잘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삐뚤어져서 작은 곳은 유착이 있는 부위겠구나. 결국 벌러테라피 같은 CFRT 같은 경우도 유착부 자체를 늘려줘서 제자리를 돌려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유착부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특히 보이는 부분에서 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다 찾은 부분이 그러면 두개골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찾은 게 그 안면골 성장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 두 개 안면골 성장에 대한 이론 중에 그 기능적 두 개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기능적 두 개 요소는 크게 연조직과 골격 요소로 나눕니다. 골격 요소는 뭐냐면 하나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골격 요소, 고라고 이제 연결된 거죠. 그리고 기능성 기질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 결국은 뼈가 아니고 인대 조직이 아니고 연골 조직이 아닌 다른 기능적 조직들, 근육, 선조직, 신경혈관 이런 것들 자체가 모두 다 안면골을 성장하는데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게 최신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골막성 기능성 기질과 낭성 기능성 기질로 나뉩니다. 골막성 기능성 기질은 사실 골에 붙어있는 건 아니죠. 골이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이완했을 때 골 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런 것들이 골막성 기능성 기질이라는 뜻이고, 낭성 기능성 기질이라는 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낭 형태로 내막이든지 아니면 안면골 자체도 낭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낭들이 점점 커가면서 밀어내면 그것에 의해서 안면골 자체가 성장한다라는 이론이 낭성 기능성 기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동적 전이를 일으키는 이유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뼈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낭성 기능성 기질이 커짐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뼈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낭성 기능성 기질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뇌낭성 기능성 기질인데, 우리가 그 안쪽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들 있잖아요. 그게 뇌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있어서 애기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머리 크기가 커지고 안면이 커지는 것 자체는 안면이랑 상관없이 두개골 자체는 내면성 자체가 커지면서 점점 그 판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면성 기능성 기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얼굴 쪽에 자라는 얼굴 쪽에도 낭이 있거든요. 안면 낭이요. 안면 낭성 기능성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두 개 쪽에서는 머리 쪽 자라는 건 뇌낭성 기능성 기질 쪽에 많이 관여하고, 그렇지 않고 안면이 크는 거는 안면 낭성 기능성 기질이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골막성 기능성 기질은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를 한쪽이 축두근을 절제한 경우에요. 이쪽이 절제한 경우 절제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보시다시피 위쪽에 자라는 것들이 달라지죠. 그죠? 여기 축두 부착부이지 않습니까? 축두근 부착부인데 축두근 부착부인데 축두근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당겨가면서 뼈가 자라게 되는데, 축두근 골막을 딱 잘라버렸더니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모습 보이시죠? 결국은 뼈 자체가 일정하게 정해진 방향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골막이 당겨준 어떤 팩터에 의해서 골들이 그쪽으로 자라더라. 요것의 이론적 배경이 이제 골막성 기능성 기질이고요.